만약에요, 우리 모두의 행동을 심지어 생각까지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코드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코드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지 다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사회라는 거대한 컴퓨터 안에 숨어 있는 비밀 코드,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시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막상 성적표 받아들고 나면 조금만 더 할 걸 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 아쉬움이 그냥 여러분 성격 탓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문화 전체가 공유하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라면요. 심지어 그 특징이 한 나라의 경제력까지 설명하는 열쇠라면 믿으시겠어요? 모든 사회에는요, 진짜 컴퓨터 OS처럼 보이지 않게 돌아가는 문화적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운영체대가 뭘 하냐면 그 사회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볼 건지를 그냥 프로그래밍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화는 야, 먼 미래를 위해 지금은 좀 희생해 이렇게 세팅돼 있고, 또 다른 문화는 아니야, 과거 전통이랑 지금 당장 행복한 게 중요하지 이렇게 세팅돼 있는 거죠. 바로 이 코드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학자들이 이 코드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장기지향성과 단기지향성입니다. 스펙트럼 같은 거죠. 자, 장기지향성은 뭐냐? 말 그대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당장의 만족은 좀 미루는 거죠. 인내, 절약, 끈기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는 문화예요. 반면에 단기지향성은 어떨까요? 과거의 전통을 엄청 존중하고 현재의 사회적 관계나 의무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짜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해 사는 문화랑 현재를 위해 사는 문화,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현실에선 대체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극적이고 확실한 예시를 통해 한번 보시죠.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연구자들이 전 세계 문화에 이 장기 지향성 점수를 매겨봤어요. 0점에서 100점까지. 자, 그럼 대한민국 과연 몇 점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100점입니다. 만점이에요, 만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건데, 아니, 이 압도적인 숫자는 대체 우리 사회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100점이라는 코드는요, 한국 사회 정말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미래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즐거움은 일단 미뤄두는 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육열, 또 미래를 대비하는 높은 저축률, 심지어 기업들도 당장 돈 버는 것보다 10년, 20년 뒤 시장을 먹겠다는 전략을 세우잖아요. 이 모든 게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해라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프로그래밍의 결과물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장기지향성 100점짜리 한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문화 코드가 만들어내는 정말 극명한 차이, 지금부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한국이 100점 만점일 때 미국은 26점, 멕시코는 24점입니다. 이 숫자 차이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현장에 가면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은 10년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미래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은요? 당장 다음 분기에 주주들한테 보여줄 실적이 훨씬 중요해요. 이건 게임의 규칙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험 공부 얘기 기억나시죠? 이게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연구를 보면요, 장기 지향성 문화권 학생들이 실제로 수학 성적은 더 높은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정작 자기 실력에 대해서는 훨씬 겸손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문화에서는 결과 그 자체보다 노력과 끈기라는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치니까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단기 지향성 문화권 학생들은 긍정적인 자존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도 더 자신감을 보인다고 해요. 이게 누가 더 똑똑하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무엇을 성공이라고 정의하는지 그 문화적 코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들어보니까 이 문화적 코드라는 게 정말 강력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번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 코드는 과연 영원히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이 이론을 처음 만든 호프스테더라는 학자는 바꾸기 힘듭니다 라고 봤어요. 문화적 가치라는 건 아주 어릴 때 만들어져서 평생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주장이 아니라 꽤 강력한 데이터가 뒷받침해줘요.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이 터지고 세계화가 진행됐는데도 각 나라의 이 장기 지향성 순위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도요?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끈기를 막 대체하고 있고 SNS는 전 세계 사람들 가치관을 실시간으로 막 뒤섞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도 과연 수백 년 된 이 문화 코드가 계속 유효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문화 코드의 대규모 업데이트나 아니면 거대한 충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개념 이해하기. 모든 문화 안에는 미래를 보느냐, 현재를 보느냐를 결정하는 장기 지향성과 단기 지향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코드가 깔려 있다. 둘째, 지식 적용하기. 이 코드는요, 한국의 교육열부터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말 많은 일들을 설명해주는 아주 유용한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미래의 질문 던지기. 이 코드는 놀라울 만큼 오랫동안 안정적이었지만 과연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이 코드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라는 거죠.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팀플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장기 지향성이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반대로, 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고 부정적으로 느꼈던 순간은요?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결국 모든 문화를 점점 더 단기 지향적으로, 그러니까 즉각적인 결과만 따지게 만들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문화 코드의 힘이 더 강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네요.